자, 이제 18강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20문제씩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1번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숨어있는 한자 문제가 또 국가직의 시험에 나왔던 거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자, 우선 소재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고대 국어의 어휘는 순 우리말이 많았겠죠. 상식적이죠. 자, 그러나 이제 점점 삼국시대에 들어오고 뒤에 이제 고려시대 과거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한자어가 꾸준히 이제 유입이 되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삼국시대에 들어와 중국과의 무엇이 잦아지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보통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뭐 외교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중국과의 교섭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교섭이라고 하는 것도 섭자가 건널 섭자인데 여기서 이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해서 건넜다라는 것이 결국 어떤 관계를 보통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을 교섭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교섭이라는 말을 쓰진 않잖아요. 중국과의 교섭이 잦아지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뭐 무역 같은 것도 그렇죠. 뭐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도 교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권도 교섭 단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로라는 의미가 뭐 숨어 있겠습니다만은 꼭 나라만 교섭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야의 교섭 단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번 같은 경우가 간여하여 건너다라는 말이 간섭이 되잖아요. 너가 내가 일을 하는데 왜 자꾸 간섭하니, 간여하니, 참견하니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한자 한번 봐주시면 간섭이라고 하는 이 한자 자체가 원래 한자로는 방패 간자예요. 그래서 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 어떤 뭐 국군들을 뜻할 때 군인들을 뜻할 때 나라의 간성들 이런 말 쓰고 방패로 지켜준다고 해서 하지만 방패간 말고 여기서는 간여할 간자 보통 간여하다 이것이 참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간섭 또는 간여 이런 단어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시험에 활용될 수 있는 어휘라는 걸 짧게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제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관련이야 그냥 단순히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중국과의 관련이 잦아진다 이렇게는 안 쓰니까 말이죠. 신호를 교환하는 거야 교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자 한 번만 다시 봐주시고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간섭이라는 단어, 교섭이라는 단어, 이 건널 섭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를 잘 봐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관련 기출문제에서 과거 국가직 9급에 나왔던 한자 표기 중에 바로 놀랍게도 간섭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선지 1번에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간섭에 지금 니은을 주기를 이 간자, 즉 사이간자를 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이간자를 쓰는 간섭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요. 아까 우리가 무슨 간자라고 했어요? 방패간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간여할 간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정답이 간섭이면서 요 간자를 써야죠. 물론 섭자도 마찬가지로 물수변에 걸은 보자를 썼는데 건널 섭이라고 제가 강조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간섭 또는 간여하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우리 같으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간섭이 사이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앞에 풀었던 341번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341번에 간섭이라는 게 뭐 정답도 아닌 오답에 있었지만 이렇게 한자로 바꾸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어떤 것이든지 이 특강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되게 특강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소화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풀고 확인하고 또 한자까지 꼭 마지막 보시면 우리의 아킬레스건 정말 우리의 약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자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선지에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국가직의 정답이었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뭐 사주라든지 아니면은 결함, 척결이라는 단어들까지도 국가직 시험에 출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자 여자의 관계 많이 했네요. 중간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모순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모순관계를 찾았더니 중간항이 없는 생 아니면 사, 즉 살고 죽는다 사이에 조금 살다 조금 죽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다 죽다, 남자 여자, 움직이다 정지하다, 유주의 무주의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모순관계라고 했고요. 물론 또다시 나왔는데요. 어둠과 밝음은 중간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조금 밝고 이런 게 보통이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반대 관계라고 했었죠.
나머지 잎과 부리는 유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부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잎을 이야기해요. 조류, 새 잎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넓은 의미로 보면 유의 관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포함이라고 할 수도 없죠. 부리가 잎에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요. 특정한 경우에 부리를 쓴다는 건 말이죠. 3번이야 그냥 과일 안에 사과가 들어있는 전형적 포함 관계가 되겠습니다. 잎과 부리는 유의어가 되겠고요. 자, 343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산 적이 있었던가요? 염상섭의 두파산이라는 소설의 일부이며 이제는 아퀴를 지어주셔야지요. 이런 거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죠. 결말을 지어주셔야죠. 해방 직후의 정신적 파산, 물질적 파산을 다루었던 바로 사실주의 소설이었습니다.